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병수 PB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실적에 웃고 울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급락에 따라서 나스닥은 2% 급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존슨앤존슨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국내 증시를 보면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이 여전히 극심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어제 또 연중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김병수 PB님의 4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서 테크주 쪽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두산 그룹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제 업황이 좀 부진했지만 전년 대비 매출이 한 2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기저가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조금 아직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6.5%가량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반도체 업황이 돌아온다면 충분히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52주 신고가도 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서 테스트 업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쪽 그리고 엔터테인 산업 중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이키즈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집이 나오겠는데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40% 증가한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10% 증가한 500억을 넘어서 컨센서스를 웃돌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2분기 앨범 판매량이 600만 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국, 호주, 일본, 북미를 진행 중이고 있어서 2분기에 JYP 실적과 3분기에 JYP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이제 인상 기조가 조금 끝나게 되면서 바이오 쪽이 조금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JW 중해제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탈모 치료제 JW006 하나가 이제 호주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라는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임상과는 그렇게 조금 거리는 조금 있지만 탈모 쪽 관심 물량이기 때문에 탈모, 비만, 당뇨 이 세 가지 테마에서 탈모 쪽에서 좀 앞서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잘 된다면은 JW 중해제약은 2024년에 상반기에 임상 시험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해제약도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특히 삼성중공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좀 긍정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이번에 수주하게 되면서 선박 다양화를 이끌었고, 가장 긍정적인 거는 이제 5년 내 최대 수주 잔액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이것도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어제 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게 JYP 엔터였고, 곽영훈 대표님이 또 주목하셨던 게 두산 테스나였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김병수 PB님이 그걸 알고 가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선별을 해 오셨는데 또 이렇게 겹치는 종목이 있으니, 또 시장이 워낙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보시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함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테스나, JYP 엔터, 삼성중공업, 그리고 JW 중해제약 총 4종목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지훈 대표님의 차례입니다. 매일 또 종목을 공부해 오시고 선별해 오시는데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기준으로 4종목 선별해 오셨는지요? 네, 일단 종목 선별하는 거 엄청 부담되고요. 그쵸. 카피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 갈 때는 진짜 막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LS를 가져왔는데, LS도 이제 계속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굉장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쪽에서 역시 글로벌 탑5 안에 들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 쪽 성장 모멘텀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회사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M&M, I&D, LS 일렉트릭 모두 지금 예상보다 실적이 선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비철금속 소재 기업이죠. LS M&M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기사가 나왔죠. LNF랑 전구체를 이제 단계별로 2만 톤, 4만 톤, 최대 12만 톤까지 늘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구체는 지금 굉장한 쇼티지 상황이라서 아마 이 전구체 내재화하는 거는 계속적인 긍정적인 좀 이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구체 4만 톤 기준으로는 한 8천억 이상 매출 보고 있기 때문에 12만 톤이면 한 2조 4천억까지 최대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미국 정부랑 이제 슈퍼 초고속 인터넷 전국망 구축에 따라서 LS 전선 쪽에서 그 미국 합작이죠. 슈페리어 액세스가 통신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경케미칼인데요. 이 탄산가스 아실 것입니다. 탄산가스 관련돼서 신선식품 시장에서 성장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사업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빅사이클 관련돼서도 태경케미칼의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어디에 쓰이냐? 용접용 가스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쪽 이 용접 가스 관련돼서 Q가 증가하는 국면으로 있고요. 빅사이클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액체 탄산가스의 뭐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60% 이상을 태경케미칼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태경케미칼도 올해 연간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정부의 폭발적인 지원을 받아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까지 모두 지금 방산 4개사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매출단에서는 4개 기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 단으로 보면 현대로템이 가장 영업이익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만 수주 받은 게 22조입니다. 하나로 약 22조인데 아마 현대로템이 이에 대한 그 폴란드 부분을 반영해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나노신소재입니다.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이 갈 때 나노신소재랑 대주전자재로 상당히 부진했는데 나노신소재도 최근에 조금 단기간에 좀 급등 나오는 모습도 보이면서 최근에 수급이 조금 완화세,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는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2분기 실적은 작년 동기랑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한 27%, 영업이익은 17%까지 다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건식전국 공정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식전국 공정은 뭐 테슬라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 외에 지금 폭스바겐도 이미 건식전국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기타 완성차 업체들이 건식전국 공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전국 공정 관련돼서 고체 도전제가 필수인데 고체 도전제를 글로벌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국내에서는 나노신소재가 좀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4종목 다양한 섹터군에서 선별해 주셨는데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대로템 최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출렁였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있다고 보고요. 현대로템 자체의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산주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실적도 방산 4개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은 가장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지금 이제 폴란드 관련된 방산 수주가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뭐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PB님의 4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그 종목들 안에서 이 종목은 꼭 가져가 보자, 꼭 보자라는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조선 쪽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가져가 봤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좀 가파르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긍정적인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수주 잔고가 5년 내에 최고치다. 그리고 이번에 LNG 운반선 외에도 메탄올 운반선을 최초로 수주하게 되면서 선박을 다양화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 목표가 대략 한 95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의 66%를 이제 6월, 7월 넘어갈 때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336억 달러로 이제
지난 5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거주 계약을 4조 원짜리를 한 방에 계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공시가 나오게 되었고, 메탄올 운반선을 이제 최초로 수주하게 됐는데 기존의 이제 뱅커 CU라고 표현되는 기존 선박률 대비해서 친환경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뭐 황산화물은 99%, 뭐 질소산화물은 80%가량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 이제 LNG와 더불어서 선박 대체 연료로 각광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재무 흐름이 굉장히 잘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막 100만 주 이상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삼성 중공업 자체에서도 이번에 메탄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해양 플랜트와 그리고 카타르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LNG 쪽 15척이 수주가 되어 있어서 올해 연간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주가 상승이 지금도 좀 가파르긴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살짝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급등에 따른 잠깐의 조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지금 8,500원 선보다 조금만 아래면은 매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한 8,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주봉이나 월봉을 좀 살펴보시면서 한 10,000원 선을 목표가로 두시고 매매 나가시고, 손절가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뭐 호재성 기사가 나올 수 있거나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요 선을 보실 때는 한 8,000원 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조선주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오늘장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도 삼성중공업이 탑픽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목들도 물론 더 좋은 조선 업종들이 많지만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 같은 경우에도 크게 터트린 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별해 오셨습니까? 네, 뭐 기회가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종목을 오랜만에 진짜 가져왔습니다. 한번 날 잡고 리뷰를 해야 돼요. 네, 한번 전체적으로 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2분기 잘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라 가지고 일단 청주에 리튬 황이랑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한 4조 2천억 민간 2028년까지 목표로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울산에도 지금 7조 4천억 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전고체하고 LFP입니다. 근데 그 나노신소재 관련돼서 이 CNT 슬러리 매출이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태양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CMP 슬러리 이쪽이 아직도 40%에서 50% 가까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2차 전지에 대한 그걸 못 받는 거죠. 나노신소재가 실적이. 근데 앞으로 나노신소재 이 CNT 슬러리가 계속적으로 올해 40%에서 45%까지 늘어나고요. 매출이 계속 60%, 70%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나노신소재는 여타 이거 뭐 첨가제, 도전제,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가장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대주주 관련된 뭐 친수적 관계가 매도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주가의 좀 악재 요인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보답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CNT 슬러리 관련돼서 그럼 얘네도 캐파를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늘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16,000톤에서 2026년까지 11만 톤, 그러니까 16,000톤에서 11만 톤이면 9배 넘게 캐파를 늘리고요. 양극재용 CNT 슬러리가 한 85,000톤, 그다음에 음극재용이 21,000톤으로 캐파가 늘어나면 캐펙스 증가율만 연평균 62%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캐파를 늘리고 있다. CNT 슬러리 캐파도 지금 23,000톤까지 당장 내년까지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이 5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전곡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 CNT 슬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CNT 슬러리가 매출 비중이 2025년 기준으로 80%까지 성장하면 영업이익률은 23%에서 24%대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현재 가격에서 오늘 아마 그 테슬라발 이슈 때문에 한 14만 원까지 내려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아서 한 20% 가격인 173,800원을 잡았습니다.
양극, 음극, CNT 도전제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노 신소재 20만 원까지 갔다가 많이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또 테슬라발 이슈로 조정이 나올 경우 충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원픽 종목 김병수 PB님은 삼성중공업이었고요. 김지윤 대표님은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